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돌잔치에 얽힌 어이없는 사연인데요. 사연자분의 말처럼 한마디로 헉헉할 만한 아연실색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만일 그때 그 일을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불행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몇 해 전 며느리로 사는 여자의 고달픔을 아주 현실적으로 써 내려가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었죠. 그 작가분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모든 여자분들이 공감했을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렸을 말이었었죠.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빚진 것도 없는데 왜 며느리가 되면 참아야 하고 착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가 자신은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되어도 절대로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 빠지지는 말라고 말이죠. 착한 며느리, 순한 며느리, 효를 행하는 며느리, 예쁜 며느리, 다른 집안의 며느리들하고는 근본부터 다른 며느리, 시댁에 자라는 며느리를 싫다 거부를 하는 시댁 식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결혼 전 순하고 착하고 효를 행하는 무조건 시댁의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친정 어머니들은 내 딸이 결혼을 해서 대우를 받고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했는데도 아직도 시댁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험히 대하고 며느리라고 해서 아래로 깔아뭉개고 어이없는 말을 해도 들어주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에 맞서 자라는 뜻은 저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제가 친정 엄마를 대하듯 시어머니 대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는 근본부터 다르긴 하더군요.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이 마음을 쓰는데도 친정 엄마는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반면 시어머니는 저란 사람을 우습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당신께서 그리 무시를 당하는 며느리로 사셨기에 저도 그런 며느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그 정도였을지도 모르죠. 그런 요즘 세상에 기만 당하고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며느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허용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서 그리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고 대면대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려놓은 것뿐이었는데 저의 행동이 당신께서 하는 말이 합당함을 느껴서 그리 한 게 아닌데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까진 아니어도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좀 유별난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입맛에 맞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신 분이었죠.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시어머니 말이라면 다들 꼼짝을 못했었는데 일종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엄청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식구들은 이제라도 시어머니를 부려먹고 구박했던 존재가 사라졌으니 좀 편히 살아라. 너의 마음을 이제라도 보듬어 주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도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악다구니를 받으셨으면서 멸시감과 모멸감을 느끼셨으면서 시어머니는 당신이 당한 대로 배운 대로 제게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방식이 조금 다르긴 했겠죠.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냥 눈 감고 참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기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터지고 말았죠. 바로 제 아이의 돌잔치 때였습니다. 요즘에야 인원수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국한되어서 치러야 하는 돌잔치이지만 제 아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죠.
과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돌잔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오롯이 제 아이의 돌잔치를 저희 부부와 아이만을 위해 치르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 부부와 저희 부부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아이 돌잔치에서도 당신이 빛나고 싶으셨나 보더군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한창 돌잔치를 준비하고 예복을 대여하고 정신없이 바쁠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억지를 부리셨는데 결국 저는 시어머니 그 억지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참고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그냥 식구들이니까 싫은 내색하지 말아야지 하고 참고 살았던 제 삶의 방식이 말이죠. 애미야, 내가 너한테 카톡 보내놨는데 너 봤니? 하도 읽질 않는 것 같아서 전화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손주 돌잔치에 그 옷이 너한테 참 잘 어울릴 것 같거든. 얼른 확인 한번 해볼래?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카톡을 확인하니 검은색의 원피스였습니다. 검은 원피스 참 예쁘죠. 그런데 검은 원피스도 나름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옷은 마치 상갓집에 입고 갈 법한 그런 스타일의 옷이었습니다. 물론 점잖긴 했었죠. 하지만 아들 돌잔치에 입고 가기엔 너무 어두워도 어두웠고 대부분 돌잔치의 부모들의 의상은 한복 아니던가요? 밝은 색상으로 우리 아이의 첫 돌을 축하도 해야 하고 밝은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아무리 격을 따져야 하는 곳이라고 해도 검은 원피스는 좀 무리다 싶었어요. 어머니 너무 예쁘긴 한데요. 이미 저희 부부 예복은 빌린 상태거든요. 거의 다 한복으로 입는데 검은 원피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는 건 감사한데 아이 돌잔치에는 맞지 않은 옷 같은데요? 예, 꼭 돌잔치라고 해서 부부가 다 한복 입으라는 법은 없다. 넌 젊은 애가 왜 그렇게 꽉 막혔니? 그럼 한복 입을 거면 왜 스테이크를 먹니? 궁중식으로 해야지. 내가 그 옷 사줄 테니까 너 그거 입어라. 그리고 양가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 다 모이는 건데 무당 같은 옷 입고 서치는 것보다 깔끔하고 격 있는 검은 원피스가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너 우리 손주 낳고 몸매 관리도 안 해서 살 많이 쪘잖아. 아무리 한복이 부해서 몸매를 가려준다고 해도 아마 너 한복 입으면 그거 같을 거다. 그 뭐냐, 가게 앞에 바람 잔뜩 들어있는 인형들 있잖아. 팔랑팔랑 되는 것들. 너 그거 닮았어.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지 말고 내가 사주는 거 입어. 깔끔하게 검은색으로 입어야지만 너 뚱뚱한 몸매 가릴 수 있어. 나는 사람들이 며느리가 얼굴이 많이 안 됐다.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힘이 든가 보다. 혹은 사돈 어른들이 우리 딸내미 결혼하고 나더니 아줌마가 다 되었구나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소리 하면 네 욕하는 거겠니? 다 내 욕하는 거고 우리 아들 욕하는 거고 우리 집안 욕하는 거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말대로 해. 너는 검은색 원피스가 어울려. 뚱뚱한 몸매도 가려주고 그리고 너는 한복 자체가 어울리질 않더라. 너 목도 짧잖아. 모름지기 한복은 목이 길어야지만 예쁜 법이거든. 그리고 무당 같은 한복보단 검은 원피스가 더 격도 있다. 어울리기도 하지만서도 항상 당신의 마음대로 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말이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말이 다 맞는 거라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럼 시어머니 말에 지조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시어머니 말은 달라지기 일쑤였었죠. 제게 검은색의 원피스를 입히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당신의 친구 따님 돌잔치에 다녀와서는 한 소리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신식이라고 해도 고운 한복을 입지 않고 양장을 입었더라. 그럴 거면 뭐하러 돌잔치를 하냐고. 돌잔치의 격을 떨어뜨려도 너무 떨어뜨려 놓았더라. 그런 딸내미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어른들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고. 그래서 집안엔 정신에 똑바로 박혀있는 어른이 필요한 거라고 그리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게 검은색 원피스를 입으라니요. 그렇게 욕을 하시고 격이 없다,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욕을 하셨으면서 당신 며느리에겐 당신을 그렇게 혐오하던 양장을 입히려고 하시다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저의 몸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 당연히 결혼 전의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살이 좀 찌긴 했습니다. 살이 쪄서 옷이 맞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자괴감을 느끼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얼굴에도 살이 쪄서 동그래지고 달덩이같이 변해버린 제 얼굴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도 저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했었는데 은근히 사람 돌려까면서 약 올리고 비교하는 거 여러분 혹시 당해본 분들 계신가요?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살집이 제법 잡혀있을 때라 그렇게 사진 찍는 게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모두 다 모여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찍기 싫어하는 저를 억지로 끌어다가 사진틀 안에 집어넣곤 하셨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었는데 내가 너무 망가진 것 같고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놓은 것만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갑자기 살집이 잡히면 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시어머니는 부득불 가족들 사진에 며느리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를 불러다가 사진기 앞에 세워 놓으시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도 카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을 바꿔가면서 프로필에 올려놓으셨는데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저만 딱 잘라버리고 사진을 올리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 들었지만 나를 배려해서 그러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 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 시어머니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사진을 잘라 프로필에 올린 연유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내가 너 사진 안 자르고 카톡에 올렸었는데 아니 글쎄 우리 친구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 그 가장자리는 아줌마가 누구냐고. 그래서 나는 아줌마 무슨 아줌마냐고. 우리 며느리라고 했더니 다들 놀래서는 너 왜 그렇게 변했냐고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 잘생긴 우리 아들 옆에 어울리지 않는 일하는 아줌마가 붙어있는 것 같다고. 결혼식에서 봤을 땐 안 그랬었는데 역시 여자의 화장술은 분장술이나 다름없다고 어찌나 놀리던지. 그래서 내가 너 사진만 잘라서 올리는 거야. 다 너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아라. 그러게 좀 관리 좀 하지 그랬어. 나도 친구들 말 듣고 기분이 나빴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휴 너 너무 후덕하고 우리 아들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더라. 우리 아들은 아직도 총각 같은데 너 너무 아줌마 같아. 좀 과장 못해서 나하고 동년배 같더라. 아이고 참. 그래서 너만 잘나서 올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시어머니의 단독 사진도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저만 잘라놓은 가족 단체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저를 배려해서 위해서 하신 행동일까요?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가장 나중에 올린 사진은 저와 시어머니 둘만 찍은 사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톡 프로필 문구에 뭐라고 해 놓으셨는 줄 아십니까? 아줌마 아님, 내 며느리임. 완전 사람 갖고 놀아보자는 놀부심포 티를 내셨던 거였죠. 그래도 그때 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살이 찐 건 맞고 내가 아줌마같이 관리 못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괜히 버럭하면 제가 더 비참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어머니 그런 행동에 웃기만 했고 아줌마가 다 된 것 같다고 시어머니랑 동년배 같다고 기가 찬 소리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정말 아줌마 같긴 하네요. 얼른 살을 좀 빼긴 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놀린다고 기분 나쁘시다고 하셨는데 결국엔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셨네요. 다들 또 놀라진 않아요? 무슨 동네 일하는 아줌마하고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냐고? 안 그래도 옆편 애들이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내가 아줌마 아니라고 며느리라고 써놓은 거야. 네가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내가 더 어려 보인다고 옆편 애들이 얼마나 입을 놀려대던지. 우리 며느리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네 사진 올렸다.
이제 내 친구들이 너 안 놀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난 네가 금방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그리고 저렇게 사진 올려놓아야 너도 어느 정도 자극을 받고 그 살집들 정리를 하지 않겠니? 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오호호호호. 이러셨던 분이 이제는 제게 돌잔치에 살집을 감추기 위해서 검은 원피스를 입으라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정말 아주 좋게 또 좋게 생각해서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검은 원피스를 입혀놓고 상대적으로 시어머니는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신랑과 커플처럼 보이는 제가 입어야 할 예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당신께서 제게 검은 원피스를 사주는 대신에 제겐 화려하고 돌잔치를 하는 엄마들이 입을 법한 옷을 사주길 바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 대신 입으시겠다고, 저는 살집이 있어서 못 입으니 저를 배려해서 당신이 직접 입으시겠다고 말이죠. 너는 검은색 원피스 입고 내가 예복을 입으마. 어차피 너랑 나랑 외모적으로 별반 차이도 나질 않아서 내가 입고 우리 아들이랑 서 있으면 아마 우리 아들이랑 나를 부부로 할 거다. 물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 눈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 돌잔치에 화려하고 밝은 색상 옷 입은 가족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너 대신 화려한 예복을 입어서 할머니가 관리 못한 엄마 대신 우리 손주 돌잔치를 빛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한 사람 정도는 그렇게 입어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 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입었던 거 절대로 못 입는 사람이야. 빌리는 옷, 나는 내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번 참에 우리 손주 돌잔치 기념해서 시어머니한테 선물한다 셈 쳐라.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거 사주면 된다. 그래도 평소에 내가 관리를 잘해 놓았으니 망정이지. 만일 나까지 망가져 있었으면 어쩔 뻔했니? 저 정도면 주책일까요? 노망일까요? 씹사를 시키는 시어머니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도 엄마 대신 할머니인 당신께서 화려한 예복을 입으시겠다뇨. 망측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 저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농담처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기에 저는 발끈하지 않고 웃으면서 농담처럼 시어머니에게 맞받아쳤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라는 투로 말이죠.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낳은 제 아이인데 왜 어머니가 할머니시면서 마치 제 아이의 엄마 모양새를 내려고 하세요. 이건 제가 그렇게 한다 해도 아마 그이가 반대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아무리 농이라 하셔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완전 허걱했어요. 지금 제게 하신 이야기 제 뒷담화하기 좋아하는 어머니 친구분들이 들으시면 무슨 소리를 하실지 궁금하네요. 어머니, 완전 이달의 베스트 시어머니 되시겠는데요? 정말 허걱입니다. 그리고 아이 돌잔치에 할머니한테 옷을 선물해 드려야 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반지를 해주신다거나 팔찌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거액의 현금을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에이 할머니가 나서서 엄마 모양새를 갖추려고 한다뇨.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농담이 너무 과하시네요. 그냥 듣지 못한 걸로 할 테니까 그 검은색 원피스가 그렇게 격조 있고 품위가 있으면 어머니가 입으세요. 어머니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무당 같은 그 날아다니는 인형 같은 그이랑 우리 아들이랑 세트로 맞춰서 옷 입을게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가 너무 웃음이 나네요. 에이, 어머니 너무 가셨어요. 어머니 그날 화려한 예복 입고 오시면 오는 사람들마다 다들 한마디씩 할 거예요. 여긴 왜 할머니가 이렇게 나서는 거냐고. 낄낄 빠빠라고 낄 때 끼시고 빠질 땐 빠지셔야죠. 왜 제 아들 돌잔치까지 어머니가 끼려고 하세요. 어머니도 참. 농담 맞으시죠? 웃으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떨었습니다. 결국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시어머니 한 걸음 물러서긴 했는데 돌잔치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바로 그 검은색 원피스. 바로 시누이가 똑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였습니다. 만일 제가 시어머니 뜻에 따라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면
저는 그날 시누이와 같은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였죠. 나중에 시어머니도 한 소리를 하시긴 하더군요. 오늘 입은 예복보다는 시누이와 똑같이 검은색 원피스 입었으면 제가 더 빛났을 거라고 말이죠. 여기 집안 사람들은 며느리와 시누이 사이도 좋구나. 마치 며느리와 시누이가 자매 사이 같구나 하면서 흐뭇하게 시누이와 저를 바라봤을 거라나요. 돌잔치를 앞두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들의 의중을 저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별로 마음에 담아두고 싶진 않은데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 과연 무엇일까요? 아들을 빼앗긴 시어머니의 마음인가요? 며느리가 돋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인 걸까요? 남편도 물론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젠 하다하다 그 정도까지 가시는 거냐 혀를 찼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싫은 내색을 보이진 않더라고요. 무관심, 방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베스트 시어머니 맞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냥 농처럼 시어머니에게 대꾸를 하긴 합니다. 적당히 들어드릴 수 있는 건 들어드리는데 저런 망측한 것들을 요구하실 땐 저도 웃으면서 너무 나가셨다. 낄낄 빠빠를 아셔야 한다. 오호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저렇게 하면 더 이상 당신의 뜻을 밀고 나가지는 않는 분이신데 그래도 항상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언젠간 시어머니도 저도 서로에게 욕지거리를 하면서 달라붙어 싸우는 날이 올까 싶어서요. 그런 날이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제발 이번 생은 이렇게 자잘한 농담처럼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할 텐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